이번에는 그래프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응용성이 강한 문제라서 예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제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어떤 노드 A에서 출발해서 이 노드를 소스라고 하고요. 다른 노드 I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고 싶습니다. 목적 노드는 데스티네이션 노드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우선 B로 가서 F로 가서 G로 가서 I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때 이 파란색 경로의 길이는 그 경로에 포함된 엣지의 웨이트인 5, 1, 3, 4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엣지의 웨이트라는 건 그 엣지를 이용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5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4가 돼서 총 13의 비용이 드는 거죠. 이게 경로고요. 그런데 이게 최단 경로 길이가 아니고 실제로 최단 경로 길이는 C로 가서 B로 가서 F로 가서 G로 가서 I로 가는 게 최단 경로입니다. 이때의 길이는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가 돼서 12가 되죠. 차이는 뭐냐면 A에서 B로 직접 가지 않고 C를 거쳐가면 1만큼 더 경로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에서 C로 가서 B로 가서 F로 가서 G로 가서 I로 가는 게 A에서 I로 가는 최단 경로인데 질문 하나. 만약에 A에서 G로 가는 최단 경로는 뭘까요? 이 그래프에서 A에서 G로 가는 최단 경로는 다름 아닌 C에서 B에서 F를 통해서 G로 가는 게 최단 경로입니다. 즉 A에서 C에서 F를 거쳐서 G로 가는 게 최단 경로라는 뜻이죠. 만약에 A에서 G로 가는 최단 경로가 다른 경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A에서 I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이 파란색 최단 경로를 거쳐서 G로 온 다음에 I로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A, C, B, F, G를 거쳐서 I로 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에서 I로 가는 최단 경로에는 A에서 G로 가는 최단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또 같은 이유로 A에서 F로 가는 최단 경로, A에서 B로, A에서 C로 가는 최단 경로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A에서 I로 가는 최단 경로를 알면 그 중간에 있는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소스 노드 S가 있고요. 어떤 노드 V로 가는데 이 V로 가는데 바로 직전에 최단 경로에 나타난 노드가 U라고 그러면 U에서 V로는 직접 가겠고 S에서 U까지는 어떤 중간에 하나 이상의 노드를 거쳐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S에서 V로 가는 최단 경로를 이거라고 치면 S에서 U로 가는 최단 경로는 바로 이 까만색 경로가 되는 겁니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 V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S에서 V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S가 여기 있고 V가 여기 있으면 V로 들어오는 엣지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3개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 노드를 U1, 이 노드를 U2, 이 노드를 U3라고 하면 하여튼 S에서 V로 가기 위해서는 이 3개의 노드 중에 하나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V까지의 최단 경로는 결국 S에서 U1에 최대한 빨리 와서 U1에서 V로 어떤 웨이트만큼 더 추가해서 들어오는 거랑 S에서 U2로 와서 들어오는 경우랑 S에서 U3로 와서 들어오는 이 세 가지 길 중에 가장 길이가 짧은 걸 택하면 되는 거죠. 즉 디스턴스 V는 미니멈인데 어떤 미니멈이냐면 우선 U1까지
최대한 빨리 오고요. S에서 웨이트 W라 쓸게요. U1에서 V로 가는 엣지의 웨이트를 더한 값과 두 번째 방법은 U2까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고 U2에서 V로 웨이트만큼 더해서 더 가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U3만큼 온 다음에 U3 온 다음에 U3에서 V로 가는 웨이트를 합해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S에서 V로 오는 최단 경로의 길이가 됩니다. 만약 현재 디스턴스 V에는 이 S를 통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V로 오는 경로의 길이가 여기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는 최단 경로 길이가 아니고요. 현재 이 디스턴스 V의 값은 어떤 경로의 길이이고 이 경로의 길이가 최단 경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 두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는 이 위쪽에 있는 까만색 경로를 통해서 온 경로의 길이가 디스턴스 V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근데 보니까 어떤 U를 통해서 V로 오는 경로가 새로 또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디스턴스 U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왔고 아직까지 이 디스턴스 U도 최단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웨이트 UV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이게 새로운 경로잖아요. 새로운 경로의 길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경로의 길이가 더 작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경로보다 더 짧은 경로의 길이가 발견됐네. 그러면 디스턴스 V를 디스턴스 U 더하기 웨이트 UV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릴렉스 한다고 그래요. 릴렉스 UV.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알고리즘은 그래프에 있는 엣지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릴렉스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언제까지? 소스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디스턴스 값이 진짜 그 노드까지 최단 경로의 길이가 될 때까지 계속 엣지들을 릴렉스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다 무한대 값을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각 노드의 디스턴스 값의 초기값을 의미합니다. 즉 이 A가 지금 소스 노드이기 때문에 A의 디스턴스 값은 0이죠. 왜냐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자리니까 0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아직 각 노드로 가는 경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단 경로의 길이는 무한대로 우선 초기값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럼 현재 가장 처음에 릴렉스한 엣지가 이 엣지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현재 디스턴스 B랑 디스턴스 U에 해당하는 게 디스턴스 S죠. 플러스 이 A와 B를 연결하는 게 웨이트가 5죠. 그럼 얘는 무한대고 이 값은 0이기 때문에 결국은 A를 통해서 B로 오는 게 경로의 길이가 5가 돼서 더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릴렉스가 돼서 5가 되는 겁니다. 디스턴스 값이. 그 다음에 릴렉스한 엣지가 뭐냐면 이 엣지라고 가정합시다. A에서 C로 가는. 그럼 현재는 디스턴스 값이 무한대지만 A에서 C로 오는 엣지를 통과해 오면 길이가 1인 경로가 하나 발견되기 때문에 얘는 1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릴렉스한 엣지가 이 엣지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현재 디스턴스 B의 값은 5이고요. 그 다음에 C를 통해서 B로 왔기 때문에 C까지의 디스턴스 값과 C에서 B까지 엣지의 웨이트가 3이잖아요. 근데 C의 디스턴스 값은 지금 현재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3을 하면 4가 돼서 C를 통해 B로 오는 게 4가 되고 현재 B로 오는 경로의 길이는 5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가 성립해서 결국은 5가 4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건 뭐냐면 소스 노드에서 C로 오는 최단 경로의 길이잖아요. 사실은 C까지 최선을 다해서 왔고 그 다음에 엣지를 통해서 B로 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4가 B로 오는 가장 최단 경로가 길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짧은 경로가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최단 경로의 길이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S에서 V로 가는 최단 경로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중간에 U1, U2, U3 세 개의 노드를 거쳐서 V로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S에서 V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S에서 U3로 가는 최단 경로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 U3에서 V로 엣지를 타고 들어가면 되니까. S에서 U3까지 최단 경로를 알기 위해서는 S에서 U2까지 먼저 알아야 되죠. 같은 이유로 S에서 U1까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릴렉스 하는 엣지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엣지가 가장 먼저 릴렉스가 되면 돼요. 그러면 S에서 U1까지의 디스턴스 값이 최단 경로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엣지가 릴렉스 되면 돼요. 그러면 U1까지의 최단 경로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이 엣지가 릴렉스가 되면서 U2까지의 최단 경로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엣지가 릴렉스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마지막 이 엣지가 릴렉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S에서 V까지 오는 최단 경로의 길이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U1, U2, U3로 올 수 있는 이 노드의 개수는 총 S 빼고 V 빼고 n-2개밖에 안 되죠. 경로는 같은 노드를 다시 방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U1, U2, U3는 서로 다 달라야 돼요. n개의 노드를 갖고 있는 그래프라고 치면 경로의 길이는 경로 사이에 오는 노드의 개수는 n-2개고 2개고 그러면 결국 전체 경로의 길이는 n-1을 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대로 차례대로 릴렉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for i는 in range 이렇게 하고 for each edge u v에 대해서 if distance v가 v면 이러한 알고리즘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몇 번 돌아요? 0부터 n-2까지 도니까 결국 n-1번의 라운드를 거치는 거죠. n-1 라운드. 각각의 라운드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G에 있는 모든 엣지에 대해서 뭔가 릴렉스를 하는 거죠. 새로 발견된 U를 거쳐서 가는 경로가 더 현재 최선의 경로보다 더 짧으면 릴렉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엣지를 한 라운드 거칠 때마다 모든 엣지를 다 돌아가면서 릴렉스를 하기 때문에 총 엣지마다 n-1번씩 릴렉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엣지들이 전부 다 릴렉스가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얘 릴렉스 되잖아요. 반드시. 다른 엣지도 되지만 두 번째 라운드 때는 모든 엣지가 다 릴렉스 되니까 결국 이 엣지도 릴렉스 되죠. 세 번째 라운드에는 마찬가지로 이 엣지 릴렉스 되죠. 네 번째는 이 엑스도 릴렉스 되죠. 결국 어떤 S라는 소스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숏 패스에 있는 엣지들이 그 나타난 순서대로 라운드별로 다 릴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이 포르프 이중 포르프를 다 거치게 되면 S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가 각 노드의 디스턴스 이 리스트에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 노드의 이 알고리즘 이중 for 루프 문내의 이름을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으로 부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럼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n-3번의 라운드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엣지 개수만큼 반복하잖아요. 이 상수 시간 연산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O의 n인데 여기서 2는 엣지의 개수예요. 근데 엣지의 개수는 최대 n 제곱개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 제곱 돼서 n 3승 시간 알고리즘이 됩니다.